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샹송 프랑스어. 오랜만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곡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었던 디즈니의 영화죠. 애니메이션 영화인 라따뚜이. 불어 발음으로는 라따뚜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따뚜이의 주제곡인 르페스탕, 향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르페스탕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라따뚜이 영화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라따뚜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죠.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천부적인 요리의 재능을 가진 레미라는 이름의 생쥐가 우연히 파리의 한 식당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침 그 요리 견습생으로 왔던 랭기니와 한 조가 되어서 자기의 요리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되고 결국에는 위기에 빠진 레스토랑도 구하고 레미는 자신의 꿈이었던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아주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가수 까미유에 대한 소개도 해볼까요? 네, 까미유는 프랑스 태생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달콤한 목소리로 프랑스어를 발음을 아름답게 구사해내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재능이 아주 다양해서요. 광고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라든지 그다음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도전을 해보는 그런 가수인데요. 2007년도에 이 디즈니의 라따뚜이의 프랑스어 버전으로는 여자 주인공인 꼴레트의 목소리로 연기하기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또 이거 외에도 어린 왕자, 르 뿌티 프랑스죠. 네, 그 영화에서도 자신의 노래를 3곡이나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곡인 르페스탕, 향년의 노랫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네, 먼저 제목 르페스탕. 네, 르페스탕은 향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성대하게 차린 음식, 그 다음 진수성찬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남성 명사죠. 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한 소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이 문장은 연인들의 꿈은 마치 좋은 와인과도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문장의 주어는 les rêves, les rêves인데요. rêve는 꿈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네, 발음을 rêve, rêve 이렇게 하죠. 네, 첫 번째 자음인 R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R라고 부르는 이 R의 발음이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발음인데요. 네, 아침에 가글 하실 때 목구멍에서 하시잖아요. 네,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바로 R의 발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rêve, rêv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les rêves 이러고 rêve 뒤에 s가 붙었죠. 네, 복수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죠. 네, 이 꿈들은 이 말이고요. des amours 이렇게 나오죠. 네, 내는 뭐뭐 쓰이라는 뜻의
에다가 뒤에 나오는 명사 les amoureux도 역시 복수이기 때문에 정관사의 복수인 레가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와 레가 합쳐서 네가 된 거예요. 축약관사라고 그러는데요. amoureux는요, 연인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가 amour인데요. amoureux 이르면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amoureux, 그죠? 네, 여기에 다음에 o, u, 그러니까 영어로는 ou죠. 네, 불어로는 ou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ou도 우라고 한 모음으로 발음이 나요. 우 이렇게 항상 발음을 해요. 그래서 amoureux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죠. amoureux, 네, 이유죠. 네, u가 불어로는 한 모음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이런 발음이 됩니다. 네, 이 발음은요, 입술 모양을 O 모양을 한 상태에서요, 이 발음을 하면 나오는 발음입니다. 이렇죠. 네, 그래서 amoureux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amoureux. 네, 그러면 연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끝에 x로 끝났죠? 단수 명사일 때도 amoureux 이렇게 되고요. 이 x로 끝난 경우에는 따로 s를 더 추가하지 않고요. 복수도 똑같이 amoureux 유지시키면 복수가 됩니다. 그런데 les rêves des amoureux 이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는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les rêves가 주어고요. 이 les rêves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표현,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표현이 des amoureux거든요. 그래서 이 des amoureux가 뒤에서 이렇게 rêv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연인들의 꿈,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되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장에 동사는 song이 나왔어요. song. 네, song은 원형이 être 동사인데요. 네,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 뒤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오겠죠? 바로 comme le bon vin 이죠. 네, comme le bon vin. comme는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comm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le bon vin. le는 정관사고요. 네, bon은 좋다, 맛있다 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vin이 바로 명사입니다. 와인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죠.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어로는 이 와인을 vin이라고 부릅니다. 제목이었던 festin과 똑같이 in, 그러니까 불어로는 en으로 끝난 것이 바로 vin이죠. 네, 이 n은요, 프랑스어로는 un 발음이 나요. un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에 발음을 코로 올려서 내는 발음입니다. 이런 발음을 비강 모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음을 코를 통해서 내는 소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몽도 마찬가지예요. 몽도 오 발음을 코로 내어주는 발음이죠. 네, 그래서 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bon vin 이러면 맛있는 포도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Il donne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Il donne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이 문장의 주어는 il인데요. il 끝에 s가 왔죠. 그것들은 혹은 그들은 이라는 뜻의 3인칭 복수 남성형 주어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les rêves des amoureux,
연인들의 꿈들, 이것들이 복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연인들의 꿈을 받은 대명사가 바로 il입니다. 네, il 끝에 s가 발음 안 나는 거 주의하세요. 프랑스어의 발음 규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끝자음은 거의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네, 여기서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네, 동사는요, donne입니다. donne. 주다라는 뜻의 donne 동사가 원형인데요. 주어가 il, 복수형이기 때문에 donne 이렇게 해서 3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들은 줍니다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de la joie인데요. 이 de la joie가 이 donne 동사의 목적으로 온 표현이죠. 네, de la joie, de la joie. 네, 여기서 de la는요, joie가 기쁨이라는 뜻의 여성명사인데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가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부분관사라고 부르는 것을 붙이는데요. 네. 셀 수 없는 명사 중에는 추상명사 말고도 물질명사도 있지요. 뭐 물, 바람, 공기 이런 것들 다 셀 수가 없는 물질명사잖아요. 추상명사는 아시다시피 기쁨, 슬픔, 뭐 용기, 뭐 이런 거, 선함 이런 것들은 다 추상명사죠. 네, 이런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는 다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부분관사를 쓰는 거거든요. 여성명사 앞에서는 de la를 쓰고요. 남성명사 앞에는 du, 네, 복수명사 앞에는 ne를 씁니다. 네, 그런데 joie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부분관사 de la, 그래서 de la joie 이렇게 하면 네, 얼마간의 기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얼마간의 기쁨을 줍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donne 동사 뒤에 de la joie만 있는 것이 아니라 ou bien du chagrin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ou bien은요, 그렇거나 혹은 이런 의미인데요. chagrin은 슬픔, 회한, 후회 뭐 이런 뜻의 남성명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chagrin도 아까 joie처럼 셀 수 없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부분관사를 씁니다. 네, 그래서 남성명사인 chagrin 앞에는 du chagrin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du에 대해서 발음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du는요, 내 다음에 u라는 모음이 왔죠. 네, u 모음은요, 입술 모양을 우 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낼 때 나오는 발음입니다. 한 번에 발음하셔야 돼요. u, u. 네, 그래서 앞에 자음 대랑 같이 연결해서 발음을 하시면 du 이렇게 되죠. 네, du, du chagrin, du chagrin. 네, 슬픔도, 얼마간의 슬픔도 줍니다. 이 소리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면 il donne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그렇죠. 네, 그것들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문장 살펴보기로 할게요.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affaibli가 나왔죠? 네, affaibli. 네.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죠. affaibli는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affaibli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약해진, 쇠약해진, 힘이 빠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약해졌냐 하면은요. par la faim 연결됐죠. 네, par는 뭐뭇에 의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자, 근데 무엇에 의해서 약해졌냐 하면 la faim, la faim. 네, la는 정관사의 여성형이고요. faim,
faim이 바로 배고픔, 기약, 굶주림 이런 뜻의 여성명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affaibli par la faim. 배고픔에 지쳤어요. 자, 누가? 주어가 바로 뒤에 문장에 나오죠. Je suis malheureux. Je suis malheureux. 네, 주어가 바로 je입니다. 이 affaibli의 주체도 바로 je인 거죠. 네, je는 나는, 저는 이런 뜻의 1인칭 주어 대명사입니다. je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동사는요, sui가 나왔어요. suis. 네,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발음은 suis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suis. 네, 우 발음 아까 뒤 할 때 나왔죠? 네, 입술 모양은 우 입술 모양의 이 소리를 낼 때 나는 발음이 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수 다음에 es가 나왔죠? 예, 불어에서 철자 이는 항상 이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이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합니다. 나는 뭐뭐입니다. 이런 뜻의 표현이 된 건데요. 어떠하냐 하면 malheureux. 자, malheureus는 뭐냐면 불행하다라는 뜻인데요. heureus라는 형용사 배운 적이 있었죠?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에 La Vie en Rose에 보면 사랑에 취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었죠? 그때 heureus가 여러 번 나왔어요. heureux. 네. 그래서 이 heureux가 행복하다는 표현인데요. 앞에 말이 왔어요. 말은 부정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바로 malheureux예요. malheureux. h 다음에 u, r 다음에도 u 두 파트가 다 똑같은 철자라서 앞 뒤가 똑같은 발음인 것 같아도 비슷한데요. 조금 틀려요. 먼저 부분에 u는요. 입술을 오를 조금 크게 벌리신 다음에 에 소리를 낼 때 나는 발음인데요. 이런 소리고요.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u는요. 오를 입술을 또 조금 더 작게 벌린 상태에서 입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에 소리를 낼 때 나는 발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조금 앞에 거보다 뒤에 나오는 부분은 더 작은 예요. 그래서 malheureux. 네, 발음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입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Je suis malheureux.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배고픔에 지쳐서 불행합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Volant dans le chemin tout ce que je peux. Volant dans le chemin tout ce que je peux. vol랑은 훔치다라는 뜻의 동사 volle에서 온 형용사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의 진행하는 형태의 형용사예요.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훔치면서 이렇게 간다 이 소리예요. 어디에를요? en chemin. chemin이 길, 여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en chemin 이러면 가는 길에, 여정에, 도중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거를 내가 훔치면서 간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volant, 그러니까 훔치는 것의 목적어는 tout ce que je peux예요. tout ce que je peux. tout,가 모든 것, 어떤 것이냐 하면 그 je peux가 이 tout를 꾸며주는 표현인데요. je peux는 je 1인칭 주어 나죠. 네, peux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pouvoir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서 그 je peux가 앞에 있는 tous를 꾸미는 절이기 때문에 volant dans chemin tout ce que je peux 이렇게 하면 가는 길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치면서 내가 길을 갑니다. 이 소리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car 나왔어요. car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car가 연결하는 절은요. rien n'est gratuit 라는 표현이죠. 네, rien n'est gratuit. 네. rien이 주어로 쓰였어요. 아무것도, 무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느와 함께 쓰는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아요 라는 뜻을 가진 부정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rien이 주어로 쓰였는데 이 rien이 보통 ne rien 이렇게 해서 느가 먼저 나오고 rien이 뒤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는요. 에 자, 에스테가 다 발음하지 않았죠? 네, 에는 뭐뭐이다 할 때 être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의 표현 느가 바로 이 에 앞에 쓰였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gratuit가 나왔죠? gratuit는 공짜의 무료의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rien n'est gratuit. 아무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dans la vie 연결됐죠? 네, dans la vie는요. dans이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거든요. la는 정관사의 여성형이죠. 네, vi가 바로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깍까지 연결해서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왜냐하면 인생에는 어떤 것도 공짜가 없으니까요. 이런 의미가 된 문장입니다.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네, 주어가 l'espoir가 왔어요. l'espoir. 모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관사가 바로 l'espoir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희망은 이런 말이 된 거죠. 동사가 또 나왔어요. être 동사의 3인칭 현재형입니다. un plat 하면 앙은 하나의 어떤 이런 뜻을 가진 부정관사예요. 플라가 남성 명사인데요. 요리, 접시, 메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하나의 요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리, un plat를 꾸며주는 표현인데요. bien trop vite consommé. 좀 길지요? bien trop vite consommé. bien trop vite가 함께 이 consomé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bien은 매우 이런 뜻의 부사이고요. trop는 너무나라는 뜻의 부사. 그다음 vite는 빨리라는 뜻의 부사죠. 그래서 bien trop vite는 너무 빨리 이 말이죠. consommé가 나왔죠. 네, consommé는 소비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먹어치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너무 빨리 치워버린, 없어진, 소비되어버린 그런 요리와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희망은 너무 빨리 먹어치워버린 요리와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 이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 두 절이 도치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이렇게 도치하는 경우는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먼저 à sauter le repas 를 살펴볼게요. 네, 아는 뭐뭐 하는 데에 이런 뜻의 전치사고요. sauter, sauter, sauter는 건너뛰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넘는 데에 le repas, les repas. 네, 레가 정관사의 복수형이죠. repas 남성 명사인데요. 식사, 끼니 이런 의미입니다. 네, 끝에 s로 끝났죠. 네, 발음은 하지 않지만 s로 끝났기 때문에 이 repas라는 단어는 단수일 때도 repas고요. 복수일 때도 그대로 둡니다. s를 하나 더 붙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les repas 이러면 끼니들 이 말이죠. 식사를 거르는 데에 이 말이에요. à sauter les repas. 네, je suis habitué. 이게 주절인데요. 주어가 je 나왔죠, 또. 네, 나는 sui입니다. sui가 동사죠. être 동사의 1인칭이에요. habitué, habitué가 익숙해진, 습관이 되어 있는, 길들여진 이런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Je suis habitué 하면 나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발음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네, je suis 할 때 이 sui만 발음을 할 때는 이 동사의 끝철자 s가 발음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habitué 할 때 아슈가 나왔었잖아요. 이 아슈는 불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슈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뒤에 모음만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뒤에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수이 다음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던 끝자음이 모음이나 무음, 아슈로 시작되는 단어와 연결이 될 때에는 발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연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je suis habitué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연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네, 기억하세요. 연음. 그래서 je suis habitué 하면 나는 길들여져 있어요. 네, 익숙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habitué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다 할 때 전치사 아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je suis habitué à sauter les repas. 이것이 원래 문장의 순서예요. 그래서 나는 끼니를 거르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à sauter les repas 뒤에 나오는 이 구문을 앞으로 도치를 시켜서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식사를 거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Un voleur solitaire est triste à nourrir. Un voleur solitaire est triste à nourrir. 여기에서 주어는요, un voleur예요. un voleur. voleur가 바로 도둑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인데요. voleur. voleur. 네, 발음 나왔죠? 네, 입술을 O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면 나오는 발음이에요. voleur. voleur. 앞에는 부정관사 앙이 나왔죠. 하나의 어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앙. 이 앙 발음은요. 오에다가 에 소리를 하면 발음 난다 그랬죠. 네, 그거를 코로 올려서 발음한 거예요. un voleur. un voleur. voleur 뒤에 solitaire가 나왔어요. solitaire는 외로운, 고독한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요. 명사 voleur 뒤에서 voleu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도둑은 그 말이죠. est triste. 네, 동사는 에가 나왔죠. être 동사의 3인칭 현재형이에요. 네, triste. triste. 네, triste는 슬픈. 그래서 네, est triste. 슬퍼요.
이런 의미입니다. 뭐 하는데 슬프냐 하면은요, à nourrir. nourrir는 음식을 먹이다, 젖먹이다, 끼니를 제때제때 챙기다, 먹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든, 서글픈 그런 도둑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À un jeu si amer, je ne peux réussir. À un jeu si amer, je ne peux réussir.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네. 자, 또 나왔어요. 뭐뭐 하는데 이 말이에요. 나왔죠? 하나의 je는 게임, 놀이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un jeu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요. si amer가 이 un jeu를 꾸밉니다. 네. si는 너무나 그렇게 그토록 이런 의미고요. amer는 씁쓸한, 쓰디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씁쓸한 게임, 아주 힘든 게임 이런 의미입니다. Je ne peux réussir. Je ne peux réussir. 자, 이 문장은요. 주어가 je, 나는 또 나왔죠. 네. 자, 느가 여기에서 부정의 표현 느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래 같은 경우는 뒤에 빠가 생략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je ne peux réussir 하면 réussir가 성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성공하다인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인데요. réussir 하면 어디에 성공하다, 뭐뭐를 성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도 전체가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네, Je ne peux réussir à un jeu si amer가 원래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예요. réussir 뒤에 à un jeu가 되잖아요. 너무나 힘든 게임이라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의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à un jeu si amer을 앞에다가 내어서 훨씬 강조 구문입니다. 네, 이 생쥐의 현실적인 삶은 늘 훔치면서 먹는 성공 확률이 아주 희박한 그런 씁쓸한 현실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한 번 더 나왔죠. 네, 인생에서 공짜란 없으니까요. 이 말이에요. 네, 공짜로 훔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훔치면서 연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네. Jamais on ne me dira. Jamais on ne me dira. jamais,는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의 느와 함께 쓰는 부정의 표현인데요. jamais,는 혹은 jamais 네, 이렇게 해서 부정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jame가 먼저 나왔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네, jamais on ne me dira. 네, 주어가 on이에요. on은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인데요. 뜻은 우리들은 혹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씁니다. 사람들은 아까 jamais 하고 연결되는 부정의 표현이죠. 무는 나에게 라는 뜻의 간접 목적어입니다. 1인칭. 니가가 동사예요. 네, 말하다 라는 동사 니르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결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나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Que la course aux étoiles, ça n'est pas pour moi. Que la course aux étoiles, ça n'est pas pour moi. 네, 자 여기 그가 왔죠. 그 이하의 내용을 절대로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La course aux étoiles,
La course aux étoiles이 이 문장의 이 절의 실제적인 주어인데요. La course는 경주, 경기 이런 얘기인데요. aux étoiles. 에뚜알르가 별이라는 뜻의 여성명사거든요. 그런데 에뚜알르 끝에 s가 왔죠? 네, 복수예요. 그래서 aux étoiles 하면 별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노력은 사네빠 푸그모아. 네, 사네빠 푸그모아에서 이 절에서 싸가 주어잖아요. 네, 이 싸가 바로 앞에 나온 La course aux étoiles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싸 자체는 그것은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따는 이 일은 그런 경주는 네빠 푸그모아. 자, 여기에도 부정문이 나왔죠. 느빠가 쓰였어요. 부정의 표현. 동사는 에는 입니다 라는 뜻인데 être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죠. 동사 에의 앞과 뒤에 부정의 표현 느빠가 왔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pour moi, pour moi. 자, pour가 누구누구를 위한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인데요. pour moi가 왔어요. moi는 나라는 뜻의 1인칭 장세형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La course aux étoiles, ça n'est pas pour moi. 별을 따는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아무도 나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소리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진 것이죠. 이 레미라는 이 생쥐는 천부적인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꿈에 대한 그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가사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et prendre mon envol.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et prendre mon envol. 자, laissez-moi는 주어가 없이 바로 laisser라는 동사가 왔어요. 네, 명령문입니다. laisser는 원형이 laisser인데요.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 말이에요. laisser 다음에 moi가 왔어요. 이 moi는 나를 이런 의미로 목적어인데요. 그래서 laissez-moi 이러면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번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자, vous는 여기서 당신을 이 말이죠. 네, 목적어입니다. émerveiller. émerveiller는 감동시키다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을 감동시키도록 해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에는 그리고 라는 뜻의 접속사죠. prendre mon envol은 앞에 나온 laissez-moi에 또 연결되는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그러니까 당신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prendre mon envol 자, 내가 한번 시도하게끔 해봐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자, prendre가 동사의 원형으로 왔죠. 왜냐하면 laissez-moi 다음에 원형으로 오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prendre가 하면 뭐뭐를 한번 해보다, 잡다, 시도하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의 take와 같은 동사입니다. 자, prendre mon envol. 자, mon envol이 바로 prendre 동사의 목적어인데요. mon은 나의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네, envol은요. 이륙, 비상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감동시키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이죠. 그 다음 문장이요. Nous allons enfin nous régaler. Nous allons enfin nous régaler. 주어가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네, 우리들은
이렇게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nous. 동사가 allons 나왔죠. allons. allons은 가다, 되다 이런 뜻의 aller 동사의 1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nous이기 때문에 allons이 된 거예요. 자, allons.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만 직역하면 여기서는 allons 다음에 enfin nous régaler가 나왔어요. 자, enfin은 결국, 마침내 이런 뜻의 부사고요. 이 allons 다음에 연결된 것이 nous régaler입니다. 자, nous régaler가 원형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다 이런 뜻의 동사 se régaler인데요. 주어가 nous이기 때문에 주어 nous의 인칭에 맞춰서 nous régaler 됐는데 앞에 allons이라는 동사가 왔죠. aller 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근접 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바로 근접 미래 시제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곧 아주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La fête va enfin commencer. La fête va enfin commencer. 주어가 la fête예요. La fête. 라가 정관사 여성형이죠. 네. fête가 축제, 파티 이런 의미입니다. La fête. La fête.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va enfin commencer. 자, 여기도 va는 aller 동사의 3인칭 다수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aller 동사 뒤에 commencer 동사의 원형이 와서 여기도 근접미리 시제가 쓰인 겁니다. 네, 그래서 la fête va enfin commencer 하면 축제가 금방 시작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commencer가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enfin도 결국, 마침내 이런 뜻의 부사고요. 그래서 마침내 축제가 금방 시작될 겁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네. 네, 다음 문장이요. Sortez les bouteilles, fini les ennuis. Sortez les bouteilles, fini les ennuis. 네, 이 문장도 명령문이죠. sortez, sortez는 꺼내다, 외출하다, 나가다 이런 뜻의 sortir 동사의 2인칭 현재형이에요. 네, sortez는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 les bouteilles가 나오기 때문에 꺼내세요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sortez les bouteilles 하면 les bouteilles가 병이거든요. 병인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주로 식사 때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와인을 꺼내세요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sortez les bouteilles 하면 와인병들을 꺼내세요 이 소리입니다. les bouteilles, bouteille는 여성 명사인데요. 병이란 뜻이고요. 와인은 아까 vin이라 그랬죠. 그래서 les bouteilles de vin 이런 뜻이죠. 와인병을 꺼내세요 이 소리입니다. sortez les bouteilles. 자, fini les ennuis. fini. 자, fini는 여기서 끝나다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인데요. les ennuis. les는 정관사의 복수형이라 그랬죠? 네. ennui. ennui는 고민, 지루함 이런 뜻의 남성 명사거든요. les ennuis 하면 걱정거리, 고민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fini les ennuis는 고민이 이제 끝났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sortez les bouteilles, fini les ennuis. 이제 와인병을 꺼내서 축하를 합시다 이런 의미로 쓰인 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이요. Je dresse la table de ma nouvelle vie. Je dresse la table de ma nouvelle vie. 네, je dresse. 네, 주어가 je가 나왔어요. 나는 dresse.
드레스는 세팅하다, 이렇게 차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드레세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이에요. 나는 차립니다. 뭐를? La table. La table. 네, table가 테이블이에요. 식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je dresse la table 하면 나는 테이블을 세팅합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테이블이냐 하면 de ma nouvelle vie예요. 네, 드는 여기서 뭐뭐 쓰이라는 뜻의 전치사죠. 네, of와 같다 그랬어요. 네, ma nouvelle vie. 마는 나의라는 뜻의 1인칭 소유형용사죠. 네, 마는 뒤에 여성명사가 올 때 쓰는 소유형용사예요. 아까 몽 나왔잖아요. 그죠? 예, 몽은 남성명사 앞에서 쓰는 1인칭 소유형용사고요. 지금 여기는 여성명사 위가 왔기 때문에 마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인생. 그런데 어떤 인생이냐 하면 nouvelle vie예요. nouvelle. nouvelle는 새로운 나의 새로운 인생을 맞는 테이블을 차립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Je suis heureux à l'idée de ce nouveau destin. Je suis heureux à l'idée de ce nouveau destin. Je suis 또 나왔어요. 나는 뭐뭐입니다. 이 말이죠. 자, heureux 또 나왔어요. heureux.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죠. 자, heureux에 이 아슈가 또 나왔어요. 여기도 모음 아슈이기 때문에 je suis heureux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Je suis heureux à l'idée 나왔어요. à l'idée. 아는 뭐뭐 할 때에 뭐뭐에 이런 의미고요. l'idée 나왔어요. l'idée. l'idé는 이데가 아이디어, 생각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à l'idée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만 해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de ce nouveau destin. de 또 나왔죠. 네, 뭐뭐 쓰이. 수는 이, 저, 그 이런 뜻의 지시형용사예요. 그런데 어떤 쓰냐 하면 nouveau. nouveau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nouvelle vie 할 때는 vi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nouvelle가 왔는데요. 지금은 nouveau 남성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뒤에 destin이라는 남성 명사가 나왔거든요. destin은 운명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nouveau desti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Je suis heureux à l'idée de ce nouveau destin. 그 다음 문장이요. Une vie à me cacher et puis libre enfin. Une vie à me cacher et puis libre enfin. une vie 나왔죠. 자, une는 아까 부정관사 앙이 나왔었죠. 예, 앙은 하나의 어떤 이런 뜻의 남성형이고요. une는 여성명사 앞에 붙이는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vi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인생, 삶 이런 뜻이죠. 그래서 une vie 하면 어떤 인생인데 어떤 인생이냐면 à me cacher 바로 위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예요. se cacher는 숨다 이런 뜻의 대명동사이거든요. 그런데 me cacher 하면 내가 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숨어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une vie à me cacher. 그리고 et puis 나왔어요. et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puis는 그리고 나서 게다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런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et puis. 네. libre.
libre는 je suis libre라는 뜻인데요. 네, 자유롭다 이 소리죠. 자유롭다. 자, enfin 여러 번 나왔죠. 마침내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숨어서 살다가 이제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된 거죠. 자, une vie à me cacher et puis libre enfin.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Le festin 또 나왔죠? 네, 향연이 에 동사입니다.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향연이 있습니다. sur는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입니다. 몽은 나의 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뒤에 chemin 길이라는 남성 명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길에는 내 앞에는 이제는 향연만 남아 있어요. 이제 누릴 것만 있어요.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된 거죠. 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이렇게 하고 이 노래는 마치게 되죠. 네.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향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네. 해피엔딩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노래죠. 네, 라따뚜이의 삽입곡으로 쓰였던 Le Festin, 네, 까미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페스탕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살펴봤어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정말 좋은 노래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Merci beaucoup. À très bientôt.